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부모님까지 엮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결혼 전에는 서로 본 모습을 숨기는 게 탈인 것 같아요. 특히 제 남편은 남자친구 시절에는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남편과 함께 문 앞까지 배웅하지 않아서 서운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 기분을 풀어줄 겸 이따 퇴근하고 엄마 댁에 닭갈비랑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서 배웅해드렸잖아. 그게 왜 서운한 일이야?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가족을 대하는 매뉴얼이라도 알려주려는 듯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말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현관까지 배웅했어야 한다는 거야. 어른이 집에 방문했는데 들고 나는 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모님한테 안 배우고 왔냐고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어머니 댁에 가지 않고 우리 말싸움으로 번졌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우리 엄마한테 배우고 말고 할 일이야. 그날 그렇게 어머니 배웅한 게 나만 그런 거야? 당신도 그랬잖아. 외래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서는 엄마 알아서 잘 가세요 하던 게 누구더라? 그런데 왜 내가 잘못한 게 되고 집에서 배운 거 없이 결혼한 애가 돼야 돼. 그러자 남편은 웃음기를 싹 빼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걸 또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냐로 가는 거야. 너 진짜 답답하고 꽉 막힌 애야.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어른이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풀어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때다 싶어서 꼭 잘잘못을 가려야겠냐고. 먼저 저를 가르치려고 들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일임한 사람은 본인이라면서 제가 사실만 지적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날 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고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핸드폰에 크게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뜨더라고요.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질타를 하셨어요. 한나야, 나 정우한테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야. 너네 어제 싸웠다며? 네 시어머니 속상하게 해놓고 그것 좀 풀어주려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니? 그래서 타박을 하고 밥도 안 줬어? 세상에, 나 네 남편 그렇게 안 키웠어. 밖에 나가 있는 점심 빼고는 아침 저녁 꼬박꼬박 해먹었단다. 너 그러면 안 돼.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혈압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에 귀한 자식이 어머니 아들뿐인가요? 저도 우리 엄마에게 엄연히 귀한 딸인데 어머니는 자꾸 자기 아들을 제가 키우게 된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데 이제는 여자가 능력 있는 것도 죄인가 싶어서 열이 받았어요. 너 말야, 네가 신혼집 할 때 1억 더해 갔다고 우리 정우 무시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우리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겠니? 마음은 있었지. 근데 정우 누나, 네 시누이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나가서 양쪽 다 넉넉히 해주기 힘들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이해를 하겠니? 그리고 집값 좀 더 보태고 혼수는 혼수대로 해왔다고. 그때 사돈이 아들 속상한 듯 말씀하신 거, 나 그거 아직도 안 잊혀진다. 머리로 생각은 해도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뱉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너는 더더욱이 네 신랑한테 도리를 다해야지. 네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신랑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저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되게 경없고 철없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엄마가 괜히 저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상견례 때 우리 어머니가 철딱선이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도 나름 신경 써서 정우한테 1억 보태주는 거였어요. 한날에도 2억씩 해준다지만 둘이서 작게 시작해서 잘 하겠다는데 혼수도 좀 여유되는 쪽이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해주실 생각 있다면서요. 그냥 하시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엄마는 딸내미가 집값도 많이 보태고 혼수도 넉넉히 해가는 상황에 속상해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앞에 말을 쏙 빼고 저 말만 만들어서 자기 편하게 붙여넣기 하셔서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그 말을 하려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니 패스하게 됐어요. 말하다가 저만 스트레스 받고 속 퍼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실 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이 엄청 여유가 없고 가난한 정도는 아닌데요. 신우가 좀 사는 집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 안 꿀리겠다고 꽤 크게 결혼 자금을 댔었나 봐요. 그 타격이 컸는지 아들 쪽으로는 돈을 얼마 못 줬는데요. 그러면 며느리네 집 쪽이 많이 부담했으니 고맙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저렇게 사사건건 열등감을 갖고 자기 아들 기죽일까봐 날이 서 있었어요. 툭하면 우리 집에 들른다고 오셔서는 하나씩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한나야, 다음 주에는 네 신우도 같이 올 거야. 지그 남편 미국 출장 갔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오는데 차 끌고 여기 같이 오재. 나만 와봤지 네 신우는 한 번도 안 와봤잖아. 그러니까 그리 알고 먹을 거 적당히 준비해 내놔라. 내 형님이 오신다고. 아니 근데 다음 주 언제요? 저도 회사 일 있어서 늦고 평일에는 못 뵐 텐데요. 주말에는 저희 일이 있어서 저 아직 뭐 좀 살 게 있어서 엄마랑 다녀오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이 말이 뭐 그리 잘못됐다고 벌컥 화를 내시는 걸까요? 맨날 그러게 친정에 매여서 못 벗어나고 종종 따라다니기만 하고 그래 갖고 제대로 된 독립이 되긴 하냐? 이번에는 내 일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라도 들려라. 네 시누이 애들 주렁주렁 달고 와서 힘이 하나도 없댄다. 와서 같이 먹을 것 좀 만들고 도와라. 저한테 아주 날쌔게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기 딸 시중 드는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가 애 키우느라 힘이 없다는 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이런 사정까지 말하기는 너무 화나고 엄마도 되려 속상해하실 것 같아 얘기 안 했어요. 불만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겨우 참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시중드는 게 아니라 본인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명절도, 제사도, 생신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오로지 자기 딸이 사위 출장으로 인해 혼자 있게 됐다며 본인 집에 온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런 날 며느리가 일찍 와서 거들고, 나물도 같이 하고, 음식 재료들도 왕창 사 오길 바라셨더라고요. 제 나름 꽤 사 가지고 가서 손 빠르게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고기 좀 삶고 김치 좀 잘라라. 아이 김치 대가리 저번처럼 다 썰어 놓으면 안 돼. 그건 찌개용이라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잘라서 손님상에 내놔라. 네 신우가 그 김치 제일 잘 먹어. 네 신랑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미나리는 사왔어? 빨리 씻어 두고 거기 찬장 안에 꿀 좀 꺼내라. 아 잠깐, 김치가 먼저 아니네. 저 쌀부터 씻어라. 어머니는 제가 올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퉁퉁 부은 입으로 일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매니큐어를 바르며 자기 잘난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랑 둘이랑 새돌이를 낳고 나니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며느리 귀한 줄 알기 시작했어. 주렁주렁 아들만 셋이나 낳아주는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하더라고. 하나 낳았을 때 아버님이 조리원 1000만 원짜리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애들 줄줄이 낳을 때마다 차도 뽑아주시고 진짜 난 요즘 너무 살맛나
연년생 셋 낳을 때 진짜 죽을 마디였는데 이런 극락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실컷 자랑을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바닥에 애들 풀어놓고 놀리면서 자꾸 뭐 먹고 싶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백숙 좋긴 한데 그 미끄덩한 살 너무 싫어. 퍽퍽한 부위로 주라. 칼국수 살이 없으면 육수에다가 살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끝장나. 아참, 올케 혹시 다대기 만들 줄 모르나? 검색하면 나와. 인터넷에 많을걸. 이번에 한번 솜씨 발휘해봐. 시댁 음식 솜씨 좀 한번 보자. 그때 진짜 닭껍질 벗기면서 얼마나 열받던지. 더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들통 앞에 서서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오는 주방에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얼어 죽을 솜씨 발현에 무슨 솜씨인지. 그런데 이때 제 우거지상이 신의 눈에 띄었나 봐요.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타입이라 대충 저 기분 나쁘면 다들 주변에서 눈치채거든요. 근데 신우는 그게 고가웠는지 대놓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올케는 진짜 좀 예민한 것 같다. 되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나 할까?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럴까? 혹시 시댁에 와서 밥 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말투도 되게 짜증나게 이죽거리면서 제 감정까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살살 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형님은 나가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더워 죽겠다고 아주 손부채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에휴, 정원은 언제 오나? 고기 구하러 갔지? 오면 고기 구워 먹자. 엄마 있잖아. 엄마 나 다시 생각해도 정우 생각하면 너무 짠해 장가갈 때 넉넉하게 못 챙겨가고 괜히 처가 눈치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올케 우리 정우한테 잘해줘야 된다. 올케가 좀 더 해준 거 요즘 그런 집들 많아. 올케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시집갈 때 다들 그렇게 해. 요즘 누가 기우는 결혼을 해. 그니까 반발한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알았지. 정호도 너무 팔려간 느낌으로 기죽어 있는 것 아닌가 몰라. 애 얼굴이 저번에 보니까 누렇게 떴더라고. 신우는 진짜 말을 정남이 떨어지고 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신우랑 마주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주 사람을 엄청 긁어대고 떠보고 빈정거리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남편은 이날 신나게 놀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어 기어들어왔고 저랑은 인사 1-2마디만 하는 거예요. 곧장 제 엄마랑 누나 사이에 끼어서 칭얼대는 조카들이랑 놀고 자기 축구한 얘기만 죽도록 길게 하더군요. 이 무렵 신호는 콧대가 엄청 높아져 있었어요. 이날 올 때도 뭐 저 보라는 듯이 명품백을 갖고 와서는 계속 은근슬쩍 눈에 띄게 자랑을 해댔답니다.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애들 옷도 다 명품 옷으로 입혀서 오고 확실히 연애 전에 알 때부터 결혼하고 이대로 넘어오기까지 제가 알던 신우는 늘 돈이 여의치 않아서 발을 동동 거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낸 시댁에서 꽤나 지원을 펑펑 받는 모양이었어요. 시할아버지가 그렇게 빵빵 건강하게 돈을 대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신다네요. 엄마 할아버님이 좀 나를 많이 예뻐하셔. 우리 어머니는 그닥인데 본인 시아버지가 손주며느리 이뻐하는데 별 수 있겠어. 아니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 게다가 할아버님 눈썹이랑 코를 닮은 녀석들을 연달아 낳아드렸잖아. 얼마나 이쁘겠냐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갈 날만 받아 놓으신 어르신이 하루라도 손주들 재롱 못 보면 안달이 나서 그래서 나한테 아이스크림 가게도 해주시고 용돈도 진짜 엄청 통 크게 챙겨주신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나보고 부럽다고 자기도 할아버지한테 저런 챙김은 못 받아봤다고 부러워해. 이때 말하는 내용에 고가워서 제대로 대꾸도 안 했는데 아마 이쯤부터 신우의 장난 같은 만행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사실 만행이라고 부를 소전에 기이한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가족여행이며 일정을 잡는 거예요. 주말만 됐다 하면 한 맺힌 듯이 자기 남편 출장 간답시고 본인은 독박 육아를 해야 한다며 친정여행을 잡았어요.
하다 자꾸 반복되니 저도 폭발해버렸답니다. 아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는 어디 강원도를 또 가자고. 미쳤다 진짜. 내가 계속해서 맞춰주니까 바보로 보여. 나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쭉 일하다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 사람이야. 왜 계속 시댁이랑 여행을 주말 빽빽히 채워서 일요일 밤까지 보내고 와야 돼. 당신이나 가. 남편은 자기도 약간 선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곧 죽어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누나가 다 대준대잖아. 공짜로 여행 따라다니고 맛있는 거 얻어 술 먹고 가족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추억 쌓는 거지 뭐. 너도 우리 가족 됐으니까 챙겨주는 건데 그게 신이야. 너는. 전 기도 안 차서 남편에게 곧장 반박했어요. 가족 좋아하시네. 가족이라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밥을 하라고 시키냐. 형님 돈 그렇게 많다면서 왜 꼬박꼬박 펜션에서 밥을 해먹자는 거야. 밥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먹고 싶다고 읊으면 무슨 내가 요리사야. 말하는 대로 메뉴를 만들어야 돼. 힘들다고 몇 번 얘기했더니 조카들이랑 아주버님 계신 앞에서 난 무시하고. 나 저번에 가평 갔을 때는 정말 중간에 집에 혼자 택시 타고 올라오려고 했어. 그때 나 참은 거 알면서 자꾸 그렇게 모르는 척 끌고 다니지 마. 갈 거면 당신이나 가. 제 말은 정말 한치의 거짓 없이 사실 그 자체였고 남편도 은연 눈치를 보고 있던 사연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둘은 아주 냉랭한 분위기 안에서 대화를 끝냈고요. 남편이 몇 번 자기만 혼자서 시댁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게 황당했던 건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올케 요즘 왜 잘 안 와. 일이 그렇게 많이 바빠. 우리 정호보다 일 없는 거 아니었나. 시댁 식구들 어지간히 보기 싫은가 보다. 그치. 근데 너무 그렇게 티내면 곤란해 있잖아. 내가 정호 차 뽑아줬다. 이따 정호가 엄청 자랑할 거야. 자그마치 8천만 원짜리로 통 크게 뽑아줬잖아. 내가 올케 너무 아쉽겠다. 요 근래 집에서 혼자 놀지 말고 우리 놀 때 따라오면 한 10분의 1이라도 올케한테 떨어질지 누가 알아. 아무튼 정호 자랑하면 많이 출걸 사이죠.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역시 말 하나하나 비꼬면서 꼬집는 기술은 보통이 아닌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말은 사실이었고 외제차를 진짜 엄청 통 크게 해줬더라고요. 남편은 내내 입이 귀에 걸려서는 지네 누나가 최고다. 역시 돈이 최고라고 아주 낄낄거리더라고요. 신혼엔 돈이 없다가 있게 된 케이스라 정말 분수를 모르고 돈을 써댔고 그때마다 저를 얼마나 긁던지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결국 그러다 한번 터졌죠. 뭐든지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장염에 걸렸고 종일 누워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전화해서 냅다 정말 아무런 두서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는 길에 고기랑 다진 마늘 사와라. 이 신우 수육 먹고 싶댄다. 이러고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곧장 다시 걸어서 속으로 온갖 욕이 올라오지만 참고 장염이라고 말했어요. 아파서 오늘은 쉬어야겠다. 미리 한 약속도 아니지 않냐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손 깨끗이 씻고 약 먹고 식구들한테 전염시키지 않게 마스크도 쓰고 와라. 참 오늘 우리 사위도 온대. 올 때 맥주도 몇 병 골라서 사오고. 여기서 정말 미친 듯이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누워버렸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여기 와서 쉬라는 거짓말 같은 요구를 하는 어머니 때문에 일단은 가서 얼굴만 비추려고 갔어요. 어머니는 용케 제가 장염 걸렸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빨리 손 깨끗이 씻고 식구들 먹일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사대나 넘치게 집과 혼수도 보태고 자기 아들 기죽인다고 욕먹고 좀 모자라 보이면 자기 아들보다 모자라다고 또 욕먹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때 마늘 다진 게 없어서 직접 다지던 중 갑자기 역한감이 훅 하고 올라왔고 진심 토할 지경이라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이런 저보고 유난이라면서 마스크 당장 쓰라고 하시는데 진짜 욕이 올라오겠더라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올케 임신한 거 아니야. 애기 들어선 것 아닌가 혹시 모르잖아.
진짜 우리 정원 너무 좋아하겠는데 사람이 속으로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당장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쏟아버릴 것 같은데 이러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요. 곧장 밖으로 나가 도로변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10분쯤 지나 쓰레기 버리러 간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안 들어오자 어머니랑 시누인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고 저는 끝까지 받지 않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군요. 이 집을 얻기 위해 둘이서 그렇게 얘기 마치고 각각 노력을 했는데 정작 오롯이 남편과 둘이 편하게 이 집을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와서 드글거리거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랑 어디 다니느라 이 집을 비웠었죠. 나는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인가? 1번 생각해본 다음 더 이상 뭘 생각하기 싫어 침대에 뛰어들었어요. 한참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는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냐고 따지더군요. 헌나야 너 그렇게 집에 가버리는 거 어디서 나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너 없어졌다고 기절할 듯 놀래서 경찰서에 전화하려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쳤죠. 당신 나 장염 걸린 거는 알고 있고 나 계속 누워있다가 물 마시고 또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고기를 삶으라고 하시더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주방에 집어넣으시던데 그거 별일 아닌 거 같지. 별일 아니니까 당신이 해. 그리고 전화 그만해라. 차단해버리기 전에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제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드러난 듯이 뭔가를 탕탕 내리치면서 안방문이나 식탁 의자나 리모컨을 잡거나 뭐든 엄청 소리를 크게 울려가며 지 딴에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른 척척을 했고 이대로 이 인간과 벽을 좀 두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결코 좋지 않은 계기로 인해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있게 됐어요. 마치 벅날에 털 뽑히는 닭 마냥 시댁에 시달리느라 그간 엄마한테 신경도 못 썼는데요. 글쎄 엄마한테 큰 사고가 생기고 만 거예요. 큰 이모한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한나야 네 엄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엄마가 급한 대로 너한테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른 뛰어가서 병원 데려왔어. 얼른 와봐. 이 말을 들어보니 제가 왜 엄마 전화를 못 받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댁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다 진동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못 들었나 봐요. 근처 사시는 큰이모가 엄마한테 수시로 가는데 정말 큰이모 아니었음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중에 수술 때 된 정황들을 보니 생각보다 엄마는 크게 다치신 상황이었어요. 엄마 모시고 몇 번 정형외과를 다녔고 어머니는 그 잠깐의 틈새를 또 비집고 들어와 전화를 거셨고요. 그간 연락 안 된 것에 대한 울분을 쏟아내면서 따지시길래 제가 단칼에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저 지금 친정엄마 다쳐서 병원에 와 있고요. 여기 저희 이모랑 다 와 계시거든요. 엄마 챙겨드려야 돼서 바쁜데 뭐 더 하실 말 있으세요? 그렇구나 뭐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 그래 챙겨드려라. 끊는다. 이 순간 어머니도 우리 친정 가족들이 다 옆에서 듣고 있대 생각하니 슬쩍 주눅이 들어서 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따지려고 전화 건 게 너무 투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도 알았는지 처음에는 좀 걱정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지 엄마 입장 대변하는 거예요. 당신 장모님한테 들리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엄마 전화 좀 제대로 받아. 엄마가 너랑 연락 너무 안 된다고 답답해 하시잖아. 이 말을 받아친 저는 이날 정말 남편과 유례없는 거대한 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친정엄마 곁을 지켰고 결국 큰이모와 작은이모와 엄마 본인과 회의를 한 끝에 지방에 있는 정형외과 쪽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필수로 누군가가 따라가야 했고 엄마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이모들은 엄마를 돌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가는 게 맞았던 거죠. 저는 이미 결정을 다 해둔 상태로 남편에게 통보했고요. 남편은 그걸 듣고 아주 어지간히 괘씸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일달이나 집을 비워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갈래? 나 복직해서 빨리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돌봐주라. 그러긴 싫지. 이 말에 남편은 또 움찔했고 그날 저녁 신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댁에 좀 오라길래 짜증나서 안 간댔더니 뭐 줄 게 있다면서 슬슬 꼬셔가며 부르는 거예요. 받아갈 사람이 없다나 어쩌고 하면서 구태여 보내길래 갔더니 역시 훈계하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올케 진짜 왜 그렇게 막 나가? 나 정우한테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물이 나더라. 일달을 친정엄마 간병을 한다고 집을 비워 신혼이야. 이건 사돈어른들이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애기가 계속 안 들어서는데 걱정도 안 되신데 너무 그렇게 친정에 붙어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결혼해서 챙길 시댁과 신랑이 있잖아. 올케 나 잘 봐봐. 나 애들 주렁주렁 낳고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물론 치사하고 더러운 꼴 많이 보지. 올케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참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지금 봐봐. 내 얘기 듣고 잘 배워. 그때 복장이 터지려던 찰나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제 인내심에 고무줄을 끊어버리셨어요. 그간 정말 기특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참았는데 말이죠. 야 그런 좋은 말도 듣는 머리가 있어야 알아듣지. 한낱째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머리가 꼴통이라 그런 생각 못해. 학교만 좋은데 나오고 회사만 번지르한데 다니면 뭐래. 요즘 뉴스 봐라. 명문대 나온 애들이 그렇게 일머리가 없다잖아. 시댁 비위 하나 못 맞추고 분란만 만드는 저 미련퉁이를 어쩌라고.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따끔하게 매질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저 집 엄마도 참 딸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저렇게 버릇없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 진작에 잡았어야지. 엄한 나만 고생이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뭘 어쩌고 어째요. 제정신이세요. 지금 매질이야말로 매를 보는 사람이 지금 누군데 그 따위로 말하세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딴 말을 아무렇게나 하시나 본데 저 감정 있고 반박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진짜 듣다 별 이러면서 이날 어머니랑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신혼에 이날 제가 이렇게 폭발한 걸 처음 봤는지 한동안 말을 잃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니 처 데려가라고 저러다 엄마 잡겠다고 또 말을 요상하게 꾸며내서 일러 바치고 올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간질 오래됐어요. 이날 저는 신우에게도 괴성을 질렀고 연락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적당히 지낼 짐을 싸고요. 그렇게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내려가 이런 일들을 일부분 말했어요. 아주 일부를 말했을 뿐이지만 부모 입장에선 듣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많이 기가 막혀 하셨고 어이없다고 하셨어요. 일달가량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체력이 너무 떨어진 엄마를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간 연락 없이 입 닫고 있던 남편이 제가 대략 언제쯤 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던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연락을 했길래 일순간 뭔가 했어요. 엄마도 그 말을 듣더니 그래도 서방이기는 한가 보다 하고 약간은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묘한 마음을 안고 약간은 추스려보면서 엄마를 먼저 유모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 뭐랄까 묘하게 쌀쌀하게 풍겨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정내미가 떨어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랄까 되게 말도 무게 없이 가볍게 틱틱대더라고요. 잠깐 갈 데가 있어 기다려봐 차 돌리고 올 테니까.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받아주거나 어찌하거나 할 생각도 않고 아무튼 뭔가 배웅을 나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게요? 바로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답니다. 우리 집에서 한 10여 분 못 가서 구청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에 있는 그곳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이쪽을 들른 적이 있어요. 이때처럼 남편과 함께요. 왜냐면 여기는 남편 친구가 하는 곳이었거든요. 막연하게 전엔 혹시 뭐 친구한테 인사하러 온 건가 생각을 했지만 분위기가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내리라고 짧게 말을 하더니 뭐냐고 묻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더군요. 너 말이야.
이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 너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함부로 굴고 뭐 그리 대단한 집에서 시집왔다고 그렇게 엇나가고 버릇없게 구냐. 초반에는 고작 1억 좀 더 했다는 앓는 소리 했었고 나중에는 우리 누나가 그렇게 가족들 위해서 애쓰는데 맨날 빠지고 끼지도 않고 너는 진짜 고마운 걸 모르는 애야. 심지어 처갓집까지 병원비 졸졸 세게 만들면서 일달이나 집을 비우고 말야. 나 이렇게 안 살아. 모 장모님이 아프신 건 안타까운 거 아닌데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너 하는 모양이 영 그렇잖아. 그냥 이혼해서 각자 갈 길 가고 네 집 보낼 돈은 네 돈으로 내. 그렇게 너 혼수며 집에 돈 좀 보텄다고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의실했으니까 그거 깨서 내면 되겠네. 나는 이제 절대 내 돈이 너한테 흘러가는 꼴 못 봐. 내가 바보냐. 남편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도무지 맥락 없고 이어지지 않는 말들을 주구장창 훑어대더니 빨리 내리라고 손짓하지 뭐예요? 전 어깨가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며 정말 길 가다가 물벼락을 뒤집었을 때도 이보다 얼얼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 상태로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저를 지 친구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그 친구 변호사 놈도 저를 꽤나 깔보는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말로는 제시 제수시 거리지만 되게 빈정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이놈들이 모 서류를 더 작성해야겠다면서 저를 앉혀두고 지들끼리 복도 나가서 낄낄거리고 떠들고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차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남편의 말을 온전히 흡수하진 못했지만 이런 광경 안에 멍청이 앉아있는 제 모습이 겨우겨우 객관화가 됐어요. 저는 곧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고 남편과 친구놈은 애초에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저의 반응에 순간 놀라더라고요. 늘 주제에 뭐 참교육이라도 시켜보고 길들일 생각이었나 보죠. 나 일단 집에 가야겠어. 짐 좀 정리할 거니까 그 뒤에 얘기해. 그러자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선 더 세게 압박을 하고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저보고 당장 도장을 찍고 가라는 거. 어딜 가. 이혼하기 싫어서 객기 부리는 거 누가 모를 것 같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어. 그러다 친구놈이 후다닥 소리를 갖고 웃고 저는 숨 막히고 기분이 나쁜 아주 꿀쩍한 침묵 안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찍으려고 손을 1번호공에 들었을 때 숨이 폭 하고 쉬어나왔고 그대로 3개 짓누르고는 꾹 눌러버렸답니다. 됐어. 나 간다. 그리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생각할수록 분이 차오르고 그 옆에서 이죽거리던 남편놈도 진짜 미친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개업할 때 꽃이랑 디퓨저 선물 들고 나란히 찾아갔던 자를지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어떤 서류를 던져놓고 둘이 앞으로 나가길래 저는 이혼 서류 보자마자 혈압이 올라서 복도로 쫓아나가 봤는데 거기서 둘이 낄낄거리며 이혼 소리를 들어봐야 정신 차리고 고분고분해진다며 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편 딴에는 제가 시모랑도 대판 싸우고 친정에서 한 달 내려갔다 왔다는 게 그렇게나 꼴 보기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자 남편은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엉성한 자세로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 그 뒤에 있던 변호사 친구놈은 애써 등 돌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있잖아. 우리 엄마 입원해 있던 병원 말이야. 당신이 아까 데리러 왔으니까 봤을 거 아냐. 그 건물 우리 엄마 거다. 몰랐지. 그리고 그 병원장 우리 큰이모 아들이야. 사촌 오빠라고. 당신 우리 결혼식 때 봤을 거 아니야. 기억도 안 나나. 하긴 당신은 지네 가족이나 관심 있지. 우리 가족은 관심도 없잖아. 아무튼 그 건물 엄마 거라니까. 가끔 엄마 들른다는 병원이 거기고 아주 뭘 봐도 흠잡을 거 없는 곳이야.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가 뭐 돈이 줄줄 샌다고. 여기까지 듣더니 그 변호사 친구 놈은 상황 파악이 대강 됐는지 짐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남편은 새삼 멍청한 얼굴로 하고 입을 벌리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혼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저에게 남편은 전화를 수십 통을 해댔고 저는 차분히 제 짐을 챙겼어요. 혹시나 그 사이에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친구 뭔가 술이라도 마시는 건지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짐 꺼내고 살림 나누고 이런저런 대처사항을 보낸 저에게 남편은 자기가 이혼할 생각에 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라고요.
자기 딸애는 지 아는 지인들 총집합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본 다음 너무 비굴하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사 다리 괜찮으시냐며 온갖 절렬하고 비열한 말들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경우가 없어서 사돈 이제 집에 오셨다는데 챙겨드릴 생각을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신우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빠서 아무튼 그 뭐지 멜론이랑 이것저것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주소 좀 받아서 보내줘라. 응 뭐 좋아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끊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인 걸로 기억하네요. 어머니 어줍잖게 이혼 다시 물으려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다 사정 듣고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잘난 딸에게 업히셔서 덧보시고 저희 집에는 관심 끊으세요. 어머니 아들 안 가져요. 꼴도 보기 싫네요. 이렇게 어머니랑 끝맺고 이혼하고 난 뒤에도 질척거리는 남편에게 몇 번은 시달렸지만 잘 마무리했어요. 엄마랑 지내면서 간간히 이모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머리를 식히고 있어요. 참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엮였다 싶어 아직도 울화가 가슴 안에 있지만 뭐 어떤가요? 이제라도 놓여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